MZ들한테 유행하는 책은 뭔가? 북톡에서 바이럴된 책들 가지고 왔어요. Let's get into it. 이 북톡에서 유행하는 책들은 삶의 교훈을 준다거나 뭐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책들이 아니에요. 남자 주인공이 뭐 mediocre 이런 남자가 아니야. 재벌.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나를 설레게 해. 그리고 feel them out.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입이 좀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다고 뭐 나한테 욕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사랑을 나눌 때라던가 남성성이 돋보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입이 험하다. 그래서 이 북톡에서 인기가 있으려면 좀 스파이시하고 약간 19금? 제가 책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술술 읽혀져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작가들 중에 미사 여구가 되게 많은 작가들. 난 그의 눈을 본 순간 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색의 물감을 섞어야 할지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막 너무 막 주구장창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 로맨타지라고 하나? 그런 거 보면 이 멋진 판타지 세계관을 나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비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러는데 막 설명이 너무 길어. 설명이 너무 길고 뭐라고 하는지 막 계속 막 읽다가 놓쳐. 막 이러면 그런 거 읽을 바에는 차라리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보는 게 낫지 않나. 굉장히 판타지 아바타는 내 눈앞에 보여주잖아. 나비족이 얼마나. 그래서 전 판타지 로맨스는 별로 잘 안 읽는 편이에요. 너무 나한테 많은 설명을 해주면 싫어. 원래 책이 보통 챕터 1 한 1, 2, 3 정도까지는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처음 만난 사이니까 좀 어색하고 나한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뭔가 스토리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내가 한 15%, 20%를 읽었는데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 책은 나랑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렇게 멈추는 거 나쁘지 않지. 나의 이제 취향을 한 번 더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갖다 버려요. 저는 오디오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디오북은 원서를 읽기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저는 일단 책을 읽을 때 단어를 안 찾아봐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건 거의 없어. 왜냐면 문맥상 어떤 단어인지 거의 다 유추가 되고 그래서 저는 단어를 안 찾아보는데 그렇게 막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고 나는 막 이걸 끝까지 다 알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오디오북을 하잖아요. 보이스 액터가 이걸 읽어주잖아. 그러면 그걸 따라간다고 뭔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이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책을 읽고 있지만 스토리가 어쨌든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읽어지고 저는 보통 한 1.5배속? 내가 혼자 책을 읽으면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오디오북이랑 같이 들으면 막힐 수가 없어. 얘가 계속 말하고 있거든. 그럼 난 그걸 계속 따라해야 돼. 그리고 저는 일단 그렇게 어려운 책들 막 심오한 책들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건 거의 뭐 연애 이야기,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어떻게 헤어졌는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원서를 안 읽어보셨거나 원서를 읽고 싶은데 나는 처음이라서 두렵다 이러신 분들은 오디오북 적극 추천. If he had been with me, if only I had told her. 이렇게 책이 2개인데 이걸로 시작을 해요. 이건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이 책 한 2번째 페이지쯤에 남자 주인공이 죽어요. 이 책을 전부 다 읽을 동안 나는 죽었다는 걸 알면서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슬프잖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 이게 고등학생들의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무슨 슬픈 이야기. 내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졸업반이야. 근데 얘네가 아기 때부터 얘네 엄마들이 베프였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베프로 얘네도 살게 되는데 남자애랑 여자애가 사춘기가 오고 하면서 점점 뭐 여자로 느끼고 남자로 느끼고 이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깨달았을 때쯤에 남자가 죽고 약간 이런 이야기, 이런 그냥 2페이지부터 남자 주인공이 죽는다니까. 스파이스한 그런 씬은 많이 없어요. 이 책 읽으면서 거의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울면서 밤새 울면서 거의 한 하루 정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얼마나 울었겠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헤어나가지고 두 번째도 샀는데 얘까지는 안 읽어도 얘는 정말 내용이 어렵고 이런 거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술술 읽히는데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난 진짜 이거 너무 슬픈 책이었어. 너무 추워서 집으로 피신했어.
계속해서 책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책. The 7-Year Sleep. 얘는 최근에 읽어서 애너테이션 탭도 되게 많고, 이 책은 되게 예쁜 책이에요. 이 여자 주인공이 뉴욕의 한 출판사에서 그렇게 막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데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모랑 친하게 지냈는데 맨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이모랑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모가 죽은 거야. 이모가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해서. 근데 이 이모가 죽고 나서 이 업퍼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아파트, 이모 아파트를 이 조카한테 준 거죠. 여자 주인공한테. 이 여자 주인공이 뉴욕 물가가 얼마나 비싸.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 요즘 뭐 뉴욕에서 원베드룸 하면 한 5,000불씩 한다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모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모인지 고모인지 모르겠네.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내가 이미 치운 이모 물건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지 스폰지 잘 모르겠네. 근데 뭔가 좀 내용을 알아야지 재밌을 것 같아서 보지 않나요? 책을? 이 남자애가 이모 친구의 아들인 거야. 요리사가 꾸미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뉴욕에 이제 직장을 찾으러 왔는데 이모가 놀러가 있는 동안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뭐 잡 인터뷰도 보러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지. 그게 7년 전이야. 7년 전에 과거의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아무 때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파트 마음이야.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 7년 전에 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모는 그걸 알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이모는. 그래서 이모가 항상 이 아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저 문 옆에다가 신발을 벗어놓는 거. 두 번째는 이 아파트에서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 이모도 7년 전으로 돌아가 막 이런 걸 한 거야. 여자애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이모의 사랑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약간 슬프게 끝났는지 아니까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랑에 빠지고 그냥 예쁜 이야기였다. 예쁜 사랑 이야기. 예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 작가가 되게 글을 좀 잘 쓰는 것 같았어요. 되게 뭐 미사여구가 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는 되게 이것도 한 이틀 안에 다 본 것 같아. 스파이스 별로 없어요. 근데 예쁜 사랑 이야기. 예쁜 사랑 이야기는 스파이스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예쁜 사랑 이야기. 둘이 이제 키스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가 말해요. You kiss like you dance. 너 춤추는 것처럼 키스한다. 그래서 여자애가 terribly? 그렇게 이상했어? 그렇게 별로였어? Like someone waiting to be asked. 이렇게 춤추자고 이렇게 대시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You can just dance, lemon. 그냥 춤춰도 돼, 레몬. You can take the lead. 네가 이끌어도 돼. And you'll follow? 그럼 너 따라올 거야? To the moon and back. 지구 끝까지, 달까지. 추천. 예쁜 사랑 이야기.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A love letter to whiskey. 제가 좋아하는 북톡하는 틱토커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이건 그냥 읽으래. 읽고 나중에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는 거야. 두께가 이만해. 이만큼 연애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어. 거의 한 2.5배야. 이렇게까지 사랑 이야기를 길게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자 버전으로 쓴 거야.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요만큼 뒤에 이만큼은 남자가 이거를 읽고 답장. 약간 변명이지. 뭐 그때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이래서 그런 거다. 약간 그런 느낌? 이 책은 이 남자 버전을 합쳐서 요만큼이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이만큼 한 200페이지 정도는 없었어도 됐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친구랑 운동을 하러 가요. 근데 보통 여자 주인공 친구들은 다 예쁘잖아. 정말 예쁜 학교에서 인기 많은 치어리딩 하는 그 여자친구랑 운동을 하러 가요. 밖에서 조깅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뛰어오는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야 봐봐 하다가 이 남자랑 부딪혀요. 그래서 알게 되고 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그냥 둘이 사랑하게 해줘라. 친구랑 그 예쁜 친구 치어리딩 하는 친구랑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 걔랑 사겨. 그러니까 내 베프랑 사귀는 남자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어. 얘네가 플로리다 사는 애들인데 캘리포니아로 남자애가 대학을 가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는 1살 어리니까 그 다음 연도에 가는데 그 여자애도 캘리포니아로 가요. 근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같은 학교네? 이쯤 되면 이어지나 이제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 되나 했더니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는 약간 그 나의 도덕적인 기준을 좀 내려놓고 각자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약간 바람을 피거든요. 약간이 아니지. 그냥 바람을 펴. 계속 바람을 펴. 근데 내가 얘네를 계속 응원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분명히 바람인데. 아니 난 진짜 막 바람 피고 이런 거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얘네를 응원하게 돼. 작가야 이쯤 되면 그냥 둘이 사랑하게 해줘라.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헤어지고 계속 뭐 못 만나고 계속 나한테 시련을 고구마를 계속 줘요. 약간 여기 스파이시한 부분도 좀 있고 남자 주인공이 약간 말을 거칠게 했던 것 같은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가 있는 시점이에요. 남자애가 물어요. Would you be mad if I kissed you right now? 내가 지금 너한테 키스하면 화낼 거야? Yes. Then I hope you'll forgive me later. 이건 요즘 진짜 인기 많은 책인데 난 이 책이 왜 인기 많은지 알아. 제가 10대들의 사랑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0대들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 나랑 이제 멀어. 공감이 안 돼. 내가 relate 할 수가 없어. 얘는 피겨 스케이팅, 그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스케이팅 하는 친구고 얘는 하키부 캡틴이에요. 남자 주인공은. 둘이 이제 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원래 둘이 연습하는 이 아이스링크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남자애들 하키 팀이 이 피겨 스케이팅 하는 아이스링크에서 이제 훈련을 같이 하게 됐어. 여자애는 싫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 약간 enemy to lover.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처음에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둘이 계속 싸워. 그러다가 점점 사랑에 빠지고 근데 이 10대의 사랑 얘기에 relate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10대가 쓴 것 같은 책이야. 너무 약간 이 문장들도 그렇고 되게 유치하고 스토리도 별로 재미없고 뭐 그런데 그냥 스파이시한 장면이 그리고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약간 입이 거칠어요. 사랑을 나눌 때. 그래서 약간 좀 그 스파이스한 게 더 맵게 느껴지나 보지. 그냥 내 기억에 남는 건 스파이시한 그 장면들. 그리고 그때 둘이 막 이야기하는 게 약간 좀 거칠었다. 그거 말고는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 난 이런 로맨스 책에서 나오는 그런 스파이시함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 다크 로맨스. 저도 이런 다크 로맨스라는 장르를 잘 몰랐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남자친구 있는데 바람 피는 거 가지고 도덕적인 걸 좀 내려놔야 된다고 했나요? 이 다크 로맨스는 everything is gray. 뭐 흑과 백, black and white 없어. 모든 게 다 gray야.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거를 논해서는 안 돼.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내 도덕적인 내 이런 모랄들 있잖아. 다 내려놓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다크로맨스 책에 입문하시기 전에 약간 타부 있는 책들 있죠. 뭐 에이지 갭,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바람을 핀다거나 그리고 파워 디퍼런스가 있다. 컨트롤하고 그루밍하고 뭐 이어져선 안 될 사이. 선생님이랑 제자 아니면 뭐 step sister, step brother 이런 거 있잖아. step 근데 잠깐만
이거 전부 메리랑 빌리 이야기네? 그런 책들을 한번 보시고, 나는 뭐, 이 정도 괜찮다. 나는 조금 더 다크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번 다크 로맨스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다크 로맨스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 같아. 제가 다크 로맨스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지만,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다크 로맨스 책의 한 반 이상, 50% 이상은 다 스파이시한 장면이다. 이 수위가 엄청 심각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의 body parts, 이런 신체 부위를, 신체 부위의 단어를 많이 본 적이 있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이렇게 성스러운 성생활, 사랑 이야기, 사랑 나누는 거를 글 따위로 이렇게 난잡하게 표현하는 거는 못 참는다. 그러면 다크 로맨스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끝. 안녕히 가세요. Bye. See you later. 진짜 난 다크 로맨스를 추천하는 게 범죄라고 생각해. 진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크 로맨스의 세계에 한번 발을 살짝 담궈볼 용의가 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The Mother of Dark Romance, Hunting Adeline. Hunting Adeline.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나의 뭔가 잃어버렸던 연애 세포가 깨어나고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내 사랑 제이드. 제이드라는 남자 주인공 있죠. 아니 여러분 잠깐, 이 오디오북의 남자 액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그의 섹시한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킨들에다가 북마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나갈 수 없는 어떡하지? 아니야. 제일 아니야. 찾을 수 있어. Run. He growls. My lungs constrict at the guttural command. If I catch you, I f you. You need my protection more than you need my but I fully intend on giving you both. 일단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가지고 나 잘 때 계속 남자 성 부분 틀어놓고 자잖아. 나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 나 이 책에서 아직 나 벗어나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이 남자는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이 남자가 하는 건 범죄야. 범죄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남자가 해커예요. 되게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해커인데 그 조직이 뭐 휴먼 트래피킹, 사람들 막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그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의 보스야. 이 여자는 작가예요.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자기 책 사인회, 되게 좀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 사인회 같은 걸 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냥 길바닥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이 여자한테 빠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스토킹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자기 집에 CCTV 같은 거를, 카메라들을, 세큐리티 카메라를 막 설치를 하는데 그 세큐리티 카메라 설치한 회사가 이 남자 거야. 처음에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이 여자가 막 몹쓸 짓을 막 많이 당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엔 뭐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책은 그래서 스토킹 당하다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에서 끝나고, 두 번째 내용은 그 남자가 아주 무서운 세계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려가게 돼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책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고 굉장히 그래픽하고 수위가 훨씬 더 세다. 이건 약간 뭔가 내가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안 돼. 근데 저는 일단 그런 트리거를 되는 것도 없고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았다. 이 범죄자의 사랑 이야기. 제가 절반이 그런 스파이시한 부분이라고 했나요?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70%는 다 19금 장면이야. 그리고 뭐 한 30%가 될까? 한 20% 정도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뭐가 중요해, 지금. 매일 새로운 19금이 있는데. 제 첫 번째 다크 로맨스 책이었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면, 다크 로맨스 책 한 권 정도는 읽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 나도 좀 약간 스파이시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다크하기 때문에 막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추천하는 게 불법이라니까. 저는 다 읽고 나서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다. 아직 내 이 마음에서 놓아줄 수 없어. 아직 놓아줄 수 없어.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다크로맨스에 눈을 떴잖아요. 여러 가지 몇 개 책을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다음에 무엇을 읽을 것인가. 이 영상이 재밌었다 하시면 제가 다음에는 다크로맨스 특집으로.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원서 읽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해피 리딩 하세요. 안녕.